이종필의 감성 충만. 사람의 마음은 이성과 감정,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성의 지혜로 감정의 충동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감정의 충동이 이성을 지배한다 해도 이해해주세요. 이 뜨거운 감정으로 이성을 약간 이탈한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도 시끄럽던 정치적 대립도 다 같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바로 그건 월드컵 축구 응원,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감성 충만 가족분들도 파이팅! 미친 듯이 응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첫 곡, 우리가 뜨겁던 2002년, 그때 그 시절의 노래들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날
네, 첫 곡 보아의 넘버원 들으셨습니다. 요즘 축구 때문에 잠을 설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팀 응원하느라고 전 국민들이 아무튼 뜨거운 이 감정을 표출해내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남자분들이 주로 축구 군대 얘기하는 거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 월드컵 기간만큼은 진짜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이런 대화를 하더라도 아마 질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번 2022년 그 카타르 월드컵 정말 우리 팀 잘했으면 좋겠고 저도 매 순간 응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를 중계를 보면서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2년도 아마 우리 갬성충만 우리 가족분들은 2002년도에 다들 그때 한참 이제 사회생활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시기인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4강까지 간다는 건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저 포함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 생에 우리나라가 축구로 월드컵에서 4강 간다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때 2002년 그때 우리나라의 성적 그리고 그때 그 선수들이 해외로 많이 이렇게 나가서 선진 축구를 배워 와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의 축구 수준도 그 2002년 월드컵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그 이후로 꾸준히 실력이 많이 좀 향상됐다. 축구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축구 4강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그때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대표팀, 대한민국 대표팀 실력을 봐서는 와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4강은 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축구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2002년 6월 달에 많이 인기를 끌었던 곡 위주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6월 달에는 전 국민들이 축구에 빠져가지고 어떤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매 월마다 인기 있는 곡이 있는데 6월에는 어떤 곡이 있었을까 이번에 좀 보니까 이런 곡이 있었구나 이런 곡이 있었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끔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보아의 넘버원 이 곡이 6월에 그 인기곡 차트에서 1등을 했던 곡이더라고요. 하긴 뭐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보아 씨가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오디션 프로 같은 데 가서 심사위원으로 주로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보아 씨가 젊은 나이에 데뷔해서 한참 전성기를 이루던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보아 씨 얘기를 잠깐 하자면 보아 씨가 그때 SM의 원조기도 하고 그리고 SM 하면 이수만 씨가 만든 그 회사인데 그때 13살, 만 13살에 데뷔를 했습니다. 만 13살이면 우리 지금 나이로 15, 더 저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때 그 시절에는 2002년도에는 13살, 14살, 15 그때 데뷔한다는 게 상당히 좀 일찍 이른 나이에 데뷔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아 씨가 그 이후로 많은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특히 인기도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아 씨가 보니까 댄스 곡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다 보니 광고 수익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몇 년인가 2005년인가요? 2005년쯤에는 그 광고 수익이 500억이나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어쨌든 보아 씨 노래로 첫 곡 시작했고요. 축구 시즌인 만큼 2002년도 인기를 끌었던 그때 너무 축구에 이제 전 국민들이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요 쪽에는 약간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곡 윤미래 씨의 메모리스 나갑니다. If I fall 2 times, I come back on my third. 절대로 포기 않지, and that's my word. If I fall 5 times, I come harder on my 6. 조금만 더 가면 돼, 포기 않지 난 아직. If I'm knocked 7 times, I come back on my 8. 7,800 내 인생 끝까지 가볼래. Now knowledge of self through the pain in this world. 난 절대로 포기 않지, and that's my word. All the memories of hate and the lies. Don't you know eventually
eventually we pay the price. All the hopes and the dreams will survive. Reunite, we got to keep our faith alive. Oh. 지금 21살의 어린아이로 바깥의 괴로 시기와 배신 그리고 검은 속길의 유혹 일찍부터 나쁜 계기로 나의 어린 시절 순수함은 사라지고 또 my hopes and dreams are gone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은 물이쳐 눈물이 되어 흘러 그냥 흘려 집 옥상으로 올라가 소리 질러 미친 듯이 하지만 매 아래는 내게 혼자라는 비정한 말로 돌아와 빗소로 날아와 멍하니 밑을 내려다봐 갑자기 날고 싶은 생각이 나 자유를 향해 순수를 위해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나의 소중한 시절을 찾아 저 높은 우주에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 그냥 끝까지 잃어버린 기억 속에 찾아가 또래 친구와 같이 놀고 싶어 어제 거라는 것은 넓은 동산에 누워 한가히 하늘을 바라보는 것 All the memories of hate and the lies. Don't you know eventually we'll pay the price? All my hopes and dreams, they seem so far away. I'ma sing a song and pray for better days. Just a state of mind, yeah. It's just a state of mind, yeah. It's just a state of mind, yeah. 끊어진 전기 꼭꼭 얼어내 방구석에 내 비계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던 내 20번째 생에 난 간절히 기도했지 신은 어디냐고 왜냐고 책임지지 못할 날 왜 땅에 보내냐고 가파른 험한 내 인생이 사는 너무도 높고 아무리 올라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 막다른 골목길에 길을 잃은 나의 뒤에 그림자 맞춰 지쳐 I take a step slower 모든 게 난 지겨워 모두의 미소도 무서워 But let go my bad dreams that run me like a Viking 이대로 포기하기 너무 일로 rising 불을 걷어 차고 얼어맞아 봐줘 야윈 엄마의 얼굴을 바라봐줘 별들을 무심코 똑딱거리는 소침의 바늘을 거꾸로 돌려 이제 달려나가줘 앞으로 All the memories of hate and the lies. Don't you know eventually we'll pay the price? All the hopes and the dreams will survive. Reunite, we got to keep our faith alive. So there you have it, my whole life with all these memories. I'm trying to figure out how to set all of my pain free. Sometimes I wish that I could turn the hands of time back so I could rewrite the wrong and put my life back on the right track. 되찾고 싶어 잊어버린 나의 날개 난 할래 끝까지 나의 삶을 찾아갈래. If I'm knocked 7 times I come back on my 8. 지쳐 팔긴 내 인생 끝까지 가볼래. Life goes on. Yeah. It's just a state of mind. Yeah. Life goes on. 네, 윤미래 씨의 메모리스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때 들었던 거기 7.8기 내 인생 끝까지 가볼래. 랩이니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아마 들어야 될 텐데 요즘 랩은 더 듣기 어렵죠. 예, 우리 감성충만 가족분들 요즘 뭐 이렇게 힙합 한다고 랩하는 젊은 가수들 보면 저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귀 기울이고 들어도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예, 윤미래 씨의 메모리즈 들으셨는데요. 윤미래 씨 보니까 랩도 정말 잘하고 그리고 가창력도 상당히 뛰어나죠. 윤미래 씨 보니까 또 그때 그 시절 윤미래 씨 처음 데뷔할 때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게임이 있어요. 점핑이라는 게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누르는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때 윤미래 씨 노래도 그때 인기 많이 끌었던 곡이 하나 있었죠. 예, 그런 곡도 생각납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가 그 축구 때문에 아주 그냥 나라가 아니면 전 세계가 들썩들썩이는데요. 그 축구가 한번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축구가 이게 뭐 발로 하는 축구인데
이게 축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된 거야? 참 그런 얘기를 묻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예전에 그 각 지역마다 발로 차는 그런 놀이가 많았어요. 많았다. 그랬는데 중국에도 있었고 고대 로마 제국에도 있었고요. 이탈리아에도 있고 각각의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래도 현대 축구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축구의 기원은 잉글랜드다. 그래서 축구 종주국 하면 잉글랜드. 그리고 우리 손흥민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씨가 그 잉글랜드에 있는 축구 클럽 토트넘 핫스퍼 그쪽에서 공을 차고 있고 참 잉글랜드가 현대 축구의 기원이기도 하지만 종주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실력이 높은 그런 선수들이 모이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축구 이게 왜 축구가 왜 시작되고 기원이 뭐고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아들이 물어보길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구로 혼연일체돼서 우리 나라도 하나가 되고 전 세계도 하나가 되고 얼마 전에 그 사우디가 그 아르헨티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사우디가 이겼는데 그 중동 지역들이 아실 거예요. 부족 각각의 무슨 족 나라 내에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중동 지역에도 그런 어떤 분열이 좀 많이 있는데요. 아마 말이 분열이지 그러면서 서로 전쟁하고 뭐 부족들끼리 싸우고 총칼로 막 이렇게 좀 아직은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 사우디가 이 중동에 있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꺾었다라는 그런 소식에 그 모든 그 중동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게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죠? 예. 그날 이긴 그날을 뭐 왕족 나라다 보니까 왕족이 바로 그날을 국경일로 그냥 하루 쉬자 해가지고 쉬었다고들 하죠. 반면에 일본이 그 독일을 이겼는데 오히려 일본은 왜 안 쉬냐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또 비아냥거렸다는 그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축구 얘기를 하다 보면 저 혼자도 그렇지만 남자들 서너씩 만나가지고 축구 얘기하다 보면 아마 시간 지나가는 줄 모를 거예요. 계속 축구 얘기는 한참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축구 얘기 오늘 어차피 뭐 저 혼자라도 축구 얘기하려고 시작했으니까 축구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 곁에 그대가 있다는 게 처음 그댈 본 날 훨씬 그 전부터 이미 그랬을 텐데 어쩌면 헤어질지 몰라 힘겨운 기대를 해봐도 단 한 번 힘들어하는 표정 없이 행복해하는 그대가 싫어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며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나를 사랑하며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나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대만 내게 있으면 그대만 있어준다면 네, 휘성의 안 되나요 들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안 되나요? 네, 썰렁한 농담 해봤고요. 그 축구 얘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우리나라가 2002년,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2002년에 첫 승을 했고, 예, 그리고 처음으로 16강, 8강, 예, 4강까지 정말 대단했던 그때 그 해인데요. 그때 2002년 히딩크, 예, 우리나라 이름 히동구죠. 히딩크 감독이 와서 정말 선진 축구를 우리나라 선수에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정말 세계를 깜짝 놀래킨 그런 월드컵이었는데요. 기존에는 그 히딩크 감독 오기 전에는 약간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나라지 그게 그 실력이 이렇게 세계로 나가면 별로 유럽이나 남미 축구한테 많이 지는 패하는 그런 축구였는데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본 월드컵이 94년도 미국 월드컵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보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TV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TV가 엄청 좋아졌는데 그때는 이제 브라운관 TV라고 하죠. 이렇게 유리로 돼 있고 예, 그런 TV로 축구를 고등학교 그때 미국이었으니까 한 10시, 9시, 10시 예, 그때 낮에 게임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때는 그냥 보라고 본인도 보고 싶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우들이 다 축구를 보면서 응원했었죠. 그때 황선홍 선수가 중거리 슛 넣는 거 보고 감동으로 다들 학교 전체가 날아갔죠.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어쨌든 과거에는 2002년 전에는 우리나라 축구하면 그냥 뭐랄까요 기술 축구 뭐 이런 전략 축구 나름대로 있었지만 세계에 있는 그런 유럽 남미한테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쪽 나라들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면은 주로 말하는 게 그 투지였어요. 투지. 예, 투지로. 체력으로 투지로. 근데 아무리 체력과 투지가 좋아도 기술과 실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이길 수 없는 거죠. 정말 그때 당시는 개인기하고 그 어떤 기량들이 남미나 이런 유럽 축구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좀 피지컬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수는 절대 이렇게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진짜 좋은 성적으로 16강, 8강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하는 그때 화요일이 이 방송인데요. 그 전날 새벽에 월요일 10시 가나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지만 그 승부를 예상하는 걸 물어보면은 거의 한 70% 이상은 2대1로 이긴다는 어떤 그런 예측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겼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런 예측이기도 한데요. 어떨까요?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 이 가나전 결과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방송이 그 이후에 될 텐데 저는 이겼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니 지더라도 그 다음 경기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우리 선수들 감성충만 가족분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엔 수줍은 내 마음만 나의 아픔을 가만히 안아주는 너 눈물 흘린 시간 뒤엔 언제나 네가 있어 상처받은 내 영혼에 따뜻한 네 손길만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길 또다시 사랑이라 부르진 않아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 yeah.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내겐 너무 행복한 너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길 또다시 사랑이라 부르진 않아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 yeah.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내겐 너무 행복한 너 네, 윤도현 씨의 사랑 2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사랑 2가 아니죠? 약 어쿠스틱 버전입니다.
일반 어쿠스틱 기타 소리와 함께하는 이것도 들을만 하시죠? 예, 괜찮았던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선곡을 했고요. 축구 얘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승부 예측한다고 하잖아요. 각자 사람마다 그러면 전문가들마다 각자 승부 예측을 하는데요. 요즘 또 이렇게 IT가 발달된 요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AI라고 하죠. 예, AI가 승부를 예측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 16강 진출에 대한 확률 이런 게 쭉 나온 게 보도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16강 진출 확률은 36.3%. 예, 그리고 포르투갈 뭐 어차피 실력 그리고 피파 랭킹이 높을수록 확률이 높다고 나오겠죠. 어차피 확률로 하는 거니까. 포르투갈은 80.6%, 그리고 우루과이가 74.6%. 두 나라가 절대 강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더 16강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AI 통계상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나는 뭐 우리나라 다음으로 8.5% 제일 낮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AI의 예측일 뿐이지. 예, 공은 둥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이 월드컵에선 계속 일어나고 그런 재미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을 때 메시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이겼는데 사우디가 그때 아르헨티나를 이길 확률이 채 10%도 안 됐대요. 10%도 안 됐는데 아르헨티나를 이긴 거예요. 보면은 여러 가지 이변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독일을 꺾을 거라는 거 누가 이렇게 상상을 했겠어요? 뭐 그렇게 말하자면 독일이 바로 월드컵 직전 경기였던 이 전 경기에서 우리나라를 만나서 그때도 예상치도 못하게 AI 그리고 전문가들 예상치도 못하게 우리나라가 정말 독일을 2대0으로 꺾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이번 월드컵에 우리나라 이웃 나라인 일본 그리고 그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복수전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또 일본한테 2대1로 패했죠. 그러니까 이런 예측들은 어디까지나 이 AI 확률에 대한 예측일 뿐이지 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차피 예측뿐이니까 16강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이런 이변들이 예전에도 있었죠. 그때 2002년을 얘기하자면 그 프랑스, 2002년도에 프랑스가 직전 그 월드컵 대회 당시 우승국이었어요. 우승국이었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것도 4위로, 제일 꼴찌로. 그때 첫 번째 경기였던 세네갈이라는 그 아프리카 나라하고 근데 1대0으로 졌어요. 다들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전날 챔피언했던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피파 랭킹도 가장 낮은 나라한테 1대0으로 져서 결국은 16강 진출도 못하고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는 그런 상상치도 못한 수모를 겪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축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끝까지 대한민국 팀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넣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새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 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줄 섰어. 간다는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근데 잘해봐.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니야.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등기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난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난 지금 바빠.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네,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들으셨습니다. 축구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프랑스 아까 프랑스가 98년도 우승했다가 2002년도에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수모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예상치도 못하게 아시아 팀들한테, 아시아 나라한테 다른 유럽, 남미 이런 축구 강국들이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라는 거는 정말 예상할 수가 없다. 아무리 승부 예측, 뭐 통계, 그 어차피 통계일 뿐이지 실제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더욱더 힘내고 파이팅. 우리나라도 우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요. 나라별로 이렇게 축구를 그 나라의 스타일, 축구 스타일을 가지고 어떤 그런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프랑스, 아까 말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트사커, 그리고 독일은 전차군단, 브라질은 삼바 축구,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축구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축구가 될지 우리나라도 축구 실력이 많이 향상돼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어떤 축구의 나라인 건지 그런 축구 예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붉은 악마라고 빨간색 유니폼이 주로 어떤 그런 색깔이고요. 그래서 붉은 악마라고 해서 그 어떤 응원 그런 게 상당히 해외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이 붉은 악마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이 붉은 악마라는 그 원래 응원단을 보고 하는 붉은 악마라고 지칭하는 그런 원조가 있대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아니었고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에서 그 빨간색 옷을 같이 맞춰 입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일 처음에 붉은 악마라고 그런 호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어져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붉은 악마라고 하고 있는데요. 옷이 빨간색 유니폼을 주로
입는 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벨기에도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스페인, 스페인은 완전 원색 빨간색은 아닌데 빨간색 유니폼을 주로 입고요. 그리고 중국,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로 이제 우리가 평가전이나 여러 가지 나라 그 할 때 뭐 어떤 누가 먼저 빨간색을 입을까요? 예전에도 우리 월드컵 때 터키랑 할 때인가요? 2002년도 3위 결정전에서 터키도 빨간색 옷이네요. 터키가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고 요즘은 터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더라고요. 튀르키예 빨간색 옷 입고 나오고 우리가 그때 하얀색으로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유니폼을.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똑같은 색의 유니폼이 겹치는 나라들끼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유니폼을 색깔을 선택하는지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네요. 어쨌든 축구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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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떠나가라 사랑해서 떠난다고 웃기지 마라 봐라 날 너 없이도 잘 살아갈 날 가라 가라 떠나가라 멀리 날아가라 떠나가면 나 떠나가라 내 슬픔 상관 말고 떠나가라 너 행복하다면 나는 좋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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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던가 여름에는 우리 놀러 갔었던가 가을 겨울에는 헤어져 슬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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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렇게 그대를 그리워한 것은 이별의 슬픈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은 사랑 나를 오라 하여도 그대 생각 사랑 생각 떠올라 사랑하며 뛰놀던 옛날 생각나 내게 안긴 그대 얼굴 떠올라 울잖아 널 사랑하고 좋아했어 지금도 그대 생각 사랑 생각 떠올라 나도 간다다 필요 없다 내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다 네가 떠나가 반대편으로 내가 떠나간다 잘 있어라 행복해라 쇼밀러 이젠 이런 말조차도 난 다시 날 수가 없어 날 버리고 떠난 넌 난 또 바보가 됐고 나 혼자 아무 말 못하고 슬퍼 울고 또 울고 내 맘 한구석에서 널 찾지 않겠다고 크게 외쳐봐도 이를 꽉 물어봐도 너무도 보고 싶어 분통 터져 안 맺혀 널 괜히 보냈는가 싶어 네가 난던 듯이 또 역시 여러 미련 없이 내 마음속에서 너를 떠나버려 지워버려 그리고는 너에 대한 나의 마지막 배려 너 꺼내는 이 한마디 부디 어디 한번 두고 보자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뒤돌아섰지만 하지만 막상 뒤돌아서고 나니 너무도 슬퍼지는 게 사실이고 아마 너도 모를 테고 도대체 너나 나나 왜 이래야 하나 아니 나 이렇게 그대를 그리워한 것은 이별의 슬픈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은 저기 새로운 사랑 나를 오라 하여도 그대 생각 사랑 생각 떠올라 사랑이란 건 이런 건 다 떠나가고 다시 오고 떠나가고 이별이란 건 이런 건 새로운 만남을 예고하고 또 헤어지고 사랑이란 건 이런 건 다 떠나가고 다시 오고 또 떠나가고
네, QOQ. 예. 이 그룹 이름이 Q, 알파벳 QOQ입니다. 예. 이 그룹의 QOQ라는 그룹의 떠나가라 들으셨습니다. 이 떠나가라는 우리가 16강 진출하고 나머지 팀들 자기 나라로 떠나가라고 너무 억지죠. 이렇게 들려드렸고요. 어차피 지금 오늘 들려드리는 곡은 2002년도 우리나라 축구 4강에 들었던 그때 그 시절 그때 6월달에 그때 인기가요 위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축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때 4강 당시에 정말 매 경기마다 정말 막 이렇게 축구가 하나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몸싸움 보통 치열한 게 아니었고요. 4강에 그때 스페인하고 할 때는 좀 안쓰럽더라고요.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오르기 위해서 정말 막 고생하고 막 다치고 축구하는 거 보면 정말 지금 치열하게끔 전쟁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끔 해가지고 예상치도 못하게 7경기까지 쭉 이어오는데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진짜 체력이 다 방전된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강에서 준결승이죠. 준결승에서 독일하고 1대0으로 질 때 전 국민들이 정말 응원의 박수를 많이 좀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좋은 성적을 내니까 선수 하나하나에 대한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히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이번 2022년 월드컵에도 좋은 성적으로 선수 하나하나에 대한 히스토리 많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1918년 월드컵 때 뭐 부상 이걸로 출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선수들이 출전했으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이번 월드컵에는 선발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김민재, 수비의 축이죠. 김민재하고 김진수, 이 두 사람 지난 월드컵 때 부상으로 선발을 뛰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정말 이 두 사람 수비 축구로 꽁꽁 우리나라 골문을 틀어 막아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정우영이라고 있습니다. 정우영 선수. 이름이 똑같아요. 나 그래서 큰 정우영, 작은 정우영 해서 왜 그런 거 했더니 미드필더, 수비에 가까운 미드필더 정우영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더 커요. 키가 186이고 그리고 작은 정우영이라고 해서 나는 키가 엄청 작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작은 정우영 이 공격수인데요. 이 선수도 키가 180입니다. 그래서 6cm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정우영, 작은 정우영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이강인도 사실은 이 선발 전에 벤투가 부르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많은 팬들이 원성을 샀는데 이번에 다행히 국가대표로 승선을 하고 또 지금 경기도 계속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아직 한 경기 아마 이 방송을 한 그 다음 날에는 한 경기 더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끝까지 응원하고 좋은 경기로 다음 주 방송할 때도 이 축구 얘기를 또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한국 축구 파이팅!